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성과를 두고 자화자찬에 나섰지만 시장은 벌써부터 이번 합의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 오랜 무역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미국 농업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곡물과 원유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구매를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정작 품목별로는 얼마나 수입할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산 콩과 LNG에 부과한 보복 관세를 폐지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세인트루이스 독립상품거래사인 켄 모리스는 거래에 서명하는 건 쉬운 일이라면서 중국이 어떻게 거래를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룸버그의 인텔리전스 한 애널리스트 역시도 무역 합의를 어떻게 실행할지는 명료하지 못하다면서 그냥 던져진 큰 숫자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1단계 무역 합의를 두고 시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양국은 이미 2단계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로 살펴보시죠. 펜스 부통령은 이날 서명식 이후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2단계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 합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정확하게 해낸 결과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또 호혜적인 무역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쌓은 적절한 예시라고 평가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 정책 중 하나인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협정에 대해서는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미국 상원은 역사상 가장 큰 무역 합의 승인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과 또 탈규제, 조세 관련 조치들이 미국인들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영향을 주고 있다며 그 결과로 35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일터로 다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은 했지만 아직까지 기술이나 보안 같은 첨예한 이슈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 시달려왔던 중국이 연구개발 역량을 대폭 강화해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최대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입니다. 현재 중국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리중 전 공업정보화 부장은 중국 정부가 기술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리 부장은 구체적으로 현재 중국은 80가지 핵심 부품을 비롯해서 핵심 소재와 또 첨단 기술 프로세스 등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2018년 한 해 동안 반도체 수입에 쓴 돈이 원유 수입액보다 더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현재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올해 말까지 40%로 높이고 2025년까지는 무려 75%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계획은 사실상 중국 제조 2025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제조 2025는 말 그대로 2025년까지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통신 장비 같은 10개 첨단 제조업 분야를 육성한다는 시진핑 정부의 야심찬 정책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과 또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을 이유로 폐기를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더는 내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화웨이 같은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해서 핵심 부품 수출을 통제하고 또 미중 과학기술 교류에 제한을 가하면서 중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기술 자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호주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꼽히는 산불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토록 고대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또 너무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ABC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호주 기상청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이 동북부와 남동부의 폭우 지역을 대상으로 극심한 뇌우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면서 산불 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홍수나 또는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세브런 예보관은 뇌우를 동반한 폭우로 도로에 물구덩이가 생기거나 돌발 홍수가 날 위험이 크다며 산불 지역 주민들은 산사태나 또 불에 약해진 나무가 뽑히거나 꺾이는 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또 산불에 탄 재나 잔해가 빗물에 쓸려서 강이나 식수원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1부에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